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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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차가 갑자기 막 소리가 나더라고. 밟았는데도 브레이크도 안 듣고, RPM 보니까 RPM이 이빨이 올라가더라고. 운전 가시라고 비행력도 있는 사람한테 운전 미숙이라고 내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라에서 이런 사건은 이렇게 저런 사건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없어요. 그냥 막다른 골목이에요. 시작이 너무 힘들었어요. 시작이. 급가속을 일으키는데 관여되는 중요 부품을 사고차의 부품을 보아 펌프, 인젝터, 터보차저, 제연 엔진으로 옮겨서 장착을 하였습니다. 경유가 섞인 그 엔진 오일이 이 흡기 계통을 통해서 엔진 연소실로 들어가서 그거로 인해서 엔진이 급가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자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가족이나 이런 피해자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안 당해보면 모르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저 혼자 눈물도 안 납니다, 사실. 눈물도 맹발하고.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미국에서 굉장히 큰 보험금을 받았다. 이게 공익신고를 하고 그 포상금을 받았다는 분이 이거와 동일한 산타페 결함으로 신고를 하셨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앞에 뭐 플랜지라는 좀 어려운 말 다 빼고 경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 이게 섞이면 자동차가 굉장히 급발진이나 행동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도 사고 나기 2년 전부터 아마 이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진행을 했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이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에서 발생했는 게 아니라 전조 현상이 있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 보는 순간 조금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현대 이건 뭐 법원이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제가 뭐 현대자동차를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입증의 문제로 결국 이게 보상을 못 받았는 건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내부에서도 안전상의 어떤 심각한 좀 품질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그리고 백 변호사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차량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네. 그래서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재판부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제 이 운전하신 분께서는 이 사고가 본인의 운전 미숙이나 운전 실수가 아니라 이 자동차의 결함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우리 경찰에서도 수사할 당시에 그냥 차량의 결함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운전 미숙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왔고 그러면 엑셀을 밟았겠지. 그냥 그렇게 판단한 그러니까 거군요. 그거를 그러면 엑셀을 안 밟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이렇게 간 걸 입증해봐인 거거든요. 그걸 입증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이분께서 뭐 전문가 급가속 실험까지 해가지고 감증을 해서 했지만 저런 부분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참 궁금한 게 이런 사고가 터지면 과연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거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소위 현대자동차라면 이게 급가속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급발진이 아닌 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시스템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운전자한테 모든 걸 입증하라고 하는 건
증거 관계가 그러니까 어느 쪽의 증거가 편중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판결을 보면서 듭니다. 자, 결국 이제 결론만 놓고 보면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에 손을 들어주는 셈인데, 지금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6년간 정말 그 어려운 지난한 법정 투쟁을 했지만 결국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까지 또 6년을 달렸는데, 예? 이긴다는 기약도 없이 또 이 유가족 입장에선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또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항소하면 또 인지대만 한 5천만 원 정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소송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증을 제 개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이나 감정 같은 것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사실 지금 이 운전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그 6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본인이 지금 스스로 오히려 자책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드는데, 물론 제가 급발진인지 혹은 이제 운전 미숙인지 저는 이제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만, 이게 과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모든 개인에게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을 모두 맡기는 현재 시스템이 맞는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7년 전 교통사고로 가족 5명 중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운전자는 급발진 때문이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졌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는데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8월 한무상 씨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갑자기 차가 굉음을 내며 속도를 냅니다. 차가 와요. 아이고. 한 씨 부인과 딸, 그리고 3살 배기와 태어난 지 석 달 된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한 씨만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 씨는 급발진이라며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 연구팀에 의뢰해 실험 결과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한 씨 측이 결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현대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결함에 의해서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라. 소비자가 그렇게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회사의 손해배상이 확정된 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비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회사도 결함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게 합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연군이 숨지자 도연입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입증 책임을 두는 게 핵심인데 논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